경제 신문을 읽어줘. 26년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부동산 아파트값 너무 올랐다. 서울 빌라 거래 5년 만에 최대. 올해 1월에서 4월 매매 1.3만 건 중저가 아파트 가격 뛰고 전월세 물건 빠르게 감소. 서울 평균 매매가 4.1억 원, 실거주 의무 없고 재개발 기대. 서울에서 빌라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아파트 값이 오르고 전월세 물건은 줄면서 살 곳을 찾기 어려워진 세입자가 빌라로 눈을 돌린 결과다. 아파트보다 규제가 약하고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시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가격이 낮고 실거주 의미 없어.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1월에서 4월 서울 연립 다세대 주택 매매는 1만 3천 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39% 늘었다. 거래량은 21년 2만 1,579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다. 함영진 부동산 리서치 센터장은 전세난이 심화하는데 중저가 아파트 값이 오르다 보니 빌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토지거래 허가와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가장 많이 늘어난 자치구는 광진구다. 가격도 상승세다. 올해 1월에서 4월 서울 빌라 평균 매매가는 4억 1,687만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3억 8,265만 원보다 약 8.9% 올랐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 빌라로 눈을 돌리는 사람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연립 다세대 매매 수급 지수는 작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개월 연속 100을 웃돌고 있다. 100을 넘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윤수민 전문위원은 아파트 값이 부담인 젊은 층의 빌라는 실거주하면서 장기적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며 전세 사기 이후 빌라 신규 공급이 급감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틀 새 매물 2,800개 증발, 다주택자 세 부담의 월세 늘어날 듯. 집주인들 매물 내려달라 호가 올리고 관망세. 강북, 성북, 노원 매물 큰 폭 감소. 매물 잠기자 중개업소 문 닫기도. 중과 전매도 대신 증여 선택, 전월세 품귀, 임대료 더 뛸 것. 지난 9일까지 못 판 집주인은 매물을 걷어들이는 분위기예요.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면서까지 팔 이유가 없다는 거죠. 반포동 레면 원벨리 내 상가는 한적했다. 서울과 경기 곳곳에서 아파트 매물이 급감하고 있다. 지난 10일 수도권 규제지역과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 중과가 4년 만에 부활한 영향이다. 이 주택자는 기본세율 6에서 45%에 20%, 3주택자는 30%포인트 덧붙이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9일 각 구가 받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약 379건이다. 집을 못 판 집주인은 증여하거나 임대로 돌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요. 다음 경제금융 주식. 내년 영업이익 천조 시대, 반도체가 바꾼 코스피 최고, 삼성닉스 전체 이익의 73%, 올 전망치도 849조로 상향. 글로벌 IB 몇 년간 하이퍼사이클, JP모건 일망 기간다. 올해 유가 증권시장 상장세 영업이익이 800조 원을 넘어서고 코스피 지수는 만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공지능으로 촉발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몇 년간 이어질 하이퍼사이클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치가 갈수록 상향 조정되고 있다. 영업이익 전망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두 기업은 고점 논란이 무색하게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평균 가격 ASP가 이딴 장기 공급 계약 체결에 힘입어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다. 반도체 투톱의 실적 전망 상향 속도가 워낙 빨라 최근 주가 급등에도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내려가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반도체 투톱의 슈퍼사이클이 단발성 잔치로 오래 끝나지 않고 몇 년간 하이퍼사이클로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8일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의 28년 영업이익을
약 49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JP모건은 이날 발행한 한국시장 전략보고서에서 메모리 반도체 ASP와 풀하량이 28년까지 동반 상승할 것이라면서 목표 지수를 만으로 제시했다. 다음 반도체 사이클 탄탄 당분간 계속 오를 것. 반도체 고점, 실적 펀더멘털 경고, 하반기 메모리 가격 상승 전망, 삼전 닉스 목표가 상향 조정도, 코스피 7,981.4로 또 최고가 마감. 코스피 지수가 14일 7,900을 넘어서며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마감했다. 8,000피까지 19포인트가량 남겨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해 글로벌 증시를 주도하는 반도체 섹터의 고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몇 달간 주가가 계속 큰 폭으로 오르며 주요 종목을 중심으로 조정장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공지능 관련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이른바 AI 캐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샌디스크 등 일시적 조정을 겪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대형주 투자 전략을 놓고 고민하는 투자자가 많아지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개인 순매수에 힘입어 1.75% 오른 7,982일에 장을 마쳤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장중 29만 9,500원까지 올라 신고가를 썼지만 30만 전자 문턱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4.23% 상승한 29만 6천원에 마감했다. 하이닉스는 157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반도체 산업의 이익 펀더먼털에는 변화가 없다. 실적이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한국 시장을 빼고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마이크론 등 반도체 주가 하락에 대해선 미국 소비자 물가 CPI 상승률이 높게 나오면서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줄여둔 탓이라고 설명했다. 수급 측면에서도 반도체에 더 투자하려는 작업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자 예탁금이 약 130조 원을 넘는다며 주가 하락을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자도 일시적 조정이 왔을 때 투자를 늘리려는 대기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적으로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AI 관련 수요가 생각보다 적을 것이란 캐즘 우려의 노군창 현대차증권 센터장은 AI 혁신은 거부할 수 없는 변화라며 클라우드 AI가 Edge AI, 피지컬 AI 수요로 변환하면서 클라우드 AI가 Edge AI, 피지컬 AI 수요로 변환하면 캐즘 강도와 기간은 약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급등장이 이어진 가운데 단기 조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본부장은 과거 박스피 시절에는 조정이 와도 10% 내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급등장에서는 20%씩 빠지는 게 흔히 벌어질 수 있다며 실적이 좋은 우량 대형주를 사는 것이 맞고 종목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면 관련 상장지수 펀드 ETF로 사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다음 위안화가 오르고 루피 추락. 충격 따른 중국, 인도. 원유 수입 12위, 국가 통화가치 희비. 인도 환율 달러당 95루피 최저치, 무역 적자 여는데 에너지단 덮쳐. 외인 210억 불 자금 이탈도 악재. 중국 수출 늘며 위안화 결제 급증, 달러당 6.85위안, 3년 내 최고. 수입 12위가 아니라 1, 2위. 중국은 세계 1위, 인도는 2위 원유 수입국이다. 에너지 수입이 많은 만큼 이번 미국-이란 전쟁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두 나라 통화는 상반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인도 루피아 가치가 사상 최저치를 떨어지는 동안 중국 위안화는 3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 두 나라 산업 구조가 이 같은 차이를 만들었다고 해석이 나온다. 최근 루피아 가치는 달러당 95루피에 근접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쟁 전 달러당 91루피에서 떨어졌다. UBS는 인도는 무역 적자 증가와 외국인 직접 투자 감소로 전쟁 이전부터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었다며 전쟁 이후에는 에너지 구매 부담이 통화 가치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요한 원유와 천연가스의 90%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인도는 이중 3분의 2를 걸프국에서 들여왔다. 그래서 떨어진다는 거.
인도중앙은행은 해외 거주 인도인에 달러를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안화 국제화 혹이라는 중국. 반면 위안화 가치는 오르고 있다. 11일 중국인민은행에 따르면 위안화 가치는 달러당 6.85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1달러에서 상승했다. 이 같은 위안화 강세는 지난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중국 무역량에 있다. 다만 위안화 강세로 수출 기업은 가격 경쟁력 하락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환율 부담이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과시화하고 있다. BYD는 지난해 1분기 약 19억 위안의 환차익을 기록했지만 올 1분기에는 21억 위안 환손실을 냈다. BYD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조금 없이는 실질적으로 많이 성장을 하기 힘든 회사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번 주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